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택시창에 새벽에 류현진 등판 때문에 이랬대요. 지금 피곤해서 투덜투덜하고 있어요. 다들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네네. 이 류현진 선수가 잘하면 사실 피곤은 하더라도 몸은 좀 피곤해도 네. 기분은 좋죠. 그죠? 저도 어제 새벽에 보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알던 류현진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고, 지금 36살이에요, 만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만 나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36살인데 아직도 그 정도 구위를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고, 오늘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가지고 있던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수 최고령 선발승 기록도 깼거든요. 야,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불지마님 1회에 30개 던지고 폭망하는 줄 알았다고. 사실 좀 불안했어요. 저도 브랜든 벨트 진짜 더 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브랜든 벨트가 원래 샌프란시스코 시절부터 수비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골드글러브도 일루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왜 류현진은 안 도와주냐 했는데 결국엔 자기 힘으로 다 이겨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비자책점으로 네, 이제 네, 넘어갔고 또 타선도 힘을 좀 많이 내준 덕분에 그렇죠. 오늘 네. 경기 류현진 선수가 5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그 실점 모두 다 비자책점이었습니다. 3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팀으로서도 의미 있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컵스 같은 경우도 와일드카드 경쟁 지금 3위였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토론토도 지금 턱 밑까지 지금 시애틀이 쫓아온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류현진 나오는 경기인데 연패 못 끊고 여기에서 져가지고 또 와일드카드 순위 내려갔다. 그러면은 또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네, 역시 네, 류현진 선수가 또 이제 시즌 첫 승을 또 거뒀다. 한화 팬들은 너무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9개 구단 팬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던데요. 오늘? 그러니까 근데 한화 팬들은 이게 좋기도 한데 이러다 계속 또 류현진 더 메이저리그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류현진 돌아오지 마라.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은퇴하라. 정훈신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류현진 선수 지금 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올 시즌 끝나고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계약 충분히 또 따내고 더 생수 생활을 또 미국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처럼 일단 보이는데 이건 시즌 끝나고 나서 일단은 봐야 되겠죠. 오늘 경기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아침부터 또 있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말 동안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말 동안 있었었던 또 KBO 리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제 키움의 김동규 선수가 친정 LG전을 상대로 이제 선발 데뷔를 했습니다. 2이닝 동안 5실점 패배 투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트레이드 이거는 나중에 다 까봐야 되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가능성 자체는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김동규 선수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맞아요. 이제 신인 선수고 조금 아쉬웠어요.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염경엽 감독이 150km 이상 던지는 선수고 굉장히 좋은 공 구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좀 너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쫄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첫 선발 프로 1군 선발 등판에 상대가 또 LG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자기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고 구속도 한 140km대 초중반에 그쳤던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염경엽 감독, 홍원기 감독 주변의 선수들 얘기해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동규 선수는 지금이 좋은 기회죠. 지금이 어쩌면 죄송합니다. 키움이 지금 어쨌든 이제 리빌딩 기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리빌딩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김동규 선수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회에서 무럭무럭 성장한다면은 당장 내년 또 아니면 내후년 더 큰 투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구단은 젊은 선수들 싹수만 보이면 잠재력만 보이면 바로바로 또 기회를 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1군에서 키우는 팀이고 그 키우는 노하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주영 선수도 벌써부터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동규 선수도 좀 더 지켜보면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딱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만 오면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마님도 어제 키움 투수 중에서 안 털린 투수가 없었어요. 동규는 선녀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2군에서 만들어야 되는 선수인데 너무 일찍 올렸다라는 거 이건 결과가 말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는 2이닝 동안 5실점 결과는 또 좋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9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공이 또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또 가지 않았던 거 이게 역시 좀 긴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긴장한 거고요. 류현진 선수도
수술 받고 복귀 전에서는 좀 불안했잖아요. 그쵸. 근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김동균 선수는 좋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 산체스 선수도 43일 만에 또 승리 투수가 되었고 이 노시환 선수 시즌 27홈런으로 1위를 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2위인 최정 선수와 홈런 격차도 이제 6개로 이제 늘려놨는데 MVP에 도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에는 이제 페디 선수 있을 거고 이제 타자에는 이제 노시환 선수가 역시 MVP 유력한 후보일 텐데 아쉬운 부분이 역시 이제 아시안 게임 동안 빠져 있는 그 시간. 그래서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또 양가적인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군 혜택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네. 그때 동안 이제 빠지는 동안 또 이제 기록도 못 남기게 되는 거. 요것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지금 노시환 선수를 위협할 만한 MVP 후보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패디가 있는데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MVP 투표를 하는 기자 성향상 외국인 투수에게 그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내지 않는 한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잘 갔다 오더라도 아시안 게임 잘 갔다 오더라도 노시환 선수가 지금 페이스 잘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MVP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한화 선수라는 네. 우리 좀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롯데갈매기 TV님도 2,000원 고맙습니다. 토요일 심재민 51구, 최영환 68구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가운데에 나와서 좀 이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롱맨으로 뭐 기용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감독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 이닝을 맡기고 싶어 해가지고 투구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 이거 뭐 혹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순위 싸움이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조금 이제 무리수가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순위는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가을 야구가 눈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을 야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환영님 또 이달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우진 경기에서 대량 득점하면 30승 가능. 유독 안우진 경기는 무득점이어서 꼴찌라고 또 키움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올 시즌에 득점 지원율 꼴찌예요. 꼴찌 네, 안우진 네. 선수가. 네. 진짜 속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네. 성적 가지고 7승 7패였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투수들 같은 그 정도만 받아줘도 안우진 선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한 3, 4승 정도는 더 했을 겁니다. 지금 이미 10승 넘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 또 아쉬운 부분. 결국에는 키움이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 가장 큰 원인 타선이 또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째미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사실 타선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금 이제 고꾸라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두산과의 격차 한 게임 반까지 좀 벌어졌어요. 5위죠. 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글쎄요, 롯데와의 이번 주말 3연전이 좀 아쉽죠. 네, 롯데가 어쨌든 최근 상승세라고는 해도 충분히 기아가 좀 승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투수들이 좀 특히 박세웅이라든 이런 선수들이 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박준 선수 롯데? 네, 기아 죄송합니다. 기아 어쨌든 네.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잠깐 착각했는데 어쨌든 네. 기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좋은 기회였는데 네, 산체스 선수도 또 무너지고. 산체스 좀 부족했고요. 네. 금요일 날에도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엔 또 누가 무너졌는지. 네. 파노니 선수도 또 있대. 그 김유신 선수도 또 불펜에 올라와가지고 또 무너졌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수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데 역시 구원 투수들 이제 토종 투수들이 어떤 구원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셔도 됩니다. 토종 투수들이 구원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좀 무너지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요. 윤영철 선수. 윤영철 선수랑 또 헷갈리시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기아 타이거즈도 타선이 지금 살아났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선발 투수. 또 특히 이제 토종 외국인 또 가리지 않고 지금 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또 반등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방망이가 어쨌든 최영우라든지 나성범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잖아요. 네. 그 흐름을 길게 후반기에서 쭉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문동주 선수도 신인왕 도전. 올 시즌에 잘하면 하나는 신인왕이랑 MVP랑 동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요거는 또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 또 지나고 이 시즌 막판까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문동주 선수는 이제 투구 이닝을
이닝 문제가 계속 이슈가 걸려 있죠. 그렇죠. 과연 한화가 어떻게 방침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잘 던져서는 문동준 선수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 전임 감독이었던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는 이제 문동주 선수의 올 시즌 이닝을 120이닝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최원호 감독이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그 방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베로 감독 시절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뭐 의학 전문가들과 이제 또 이 논의를 거친 끝에 이제 결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이제 문동준 선수가 잘 던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의 성적은 좀 다시 멀어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을야구가 멀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수 본인도 조금 더 던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화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지금 물론 최근에 잠깐 주춤했다가 어제 산체스 선수 잘 던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한화가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욕심 날 겁니다. 욕심 날 거고 지금 굉장히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도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인왕 유력 경쟁 후보는 이제 윤영철 선수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또 두 선수들의 레이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 오프닝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LG 트윈스 얘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드디어 60승을 선점하게 됐습니다. 목표 달성 올 시즌 목표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승일 텐데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 LG 트윈스가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서도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던 거 역시 이제 가을 야구에서 고꾸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최대 목표는 정규 시즌 1위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선착이죠. 한국 시리즈 선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그만큼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일단 60승을 먼저 선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거의 7분 응선을 넘었다. 정규 시즌 1위 확정을 위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대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팬들 입장에선 또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단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은 정규 시즌 1등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금고에 갇혀 있는 그 전설의 소주와 아오모리 소주, 네. 알 시계, 롤렉스 시계를 그렇죠. 볼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올해 우승해라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승 못하면 진짜 앞으로 우승 어려울 듯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키움전에서 18안타 17득점 대폭발하면서 17대 8 오랜만에 또 타선의 힘을 보여준 LG 트윈스인데요. 5연승 그리고 이제 1위 질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 75.8% 60승에 선착한 팀이 한국 시리즈 직행할 확률이 75.8%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또 이제 60승 고지에 선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SSG가 따라오다가 지금 사소 타선도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뒤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6게임 차까지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 뒤집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지금 SSG 입장에서는 LG를 보기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KT를 더 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KT가 정말 무섭거든요. 후반기 승률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SG는 좀 이제는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LG를 놓고 지금 KT를 견제하는 데 더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LG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성적이 좋긴 한데 8월에 들어와서 만났던 상대가 키움, 삼성, 기아, 키움, 삼성이에요. 조금 이제 하위권 팀들의 그러니까 대진운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거죠. 대진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번 주초부터는 이제 삼성 이 주초 3연전을 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SSG, 롯데, NC 두산이거든요. 네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LG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SSG나 롯데나 NC 두산 같은 팀들하고 상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승률의 지금의 승률을 이어간다면은 LG는 이제 독주 확실히 굳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정이 좋은 일정에서 또 승리를 많이 쌓았다라는 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앞에는 또 다른 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승수를 여태까지 또 쌓아왔다라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찾아오는 다시 이제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LG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생각보다 좀 지난해에 비하면 시시하게 선두 다툼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남은 시즌에 남은
남은 경기에서 LG는 불펜 투수들의 어떤 혹사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소모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제 가을 야구를 점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죠. 이제 또 아시안 게임에 가잖아요. 그 네. 주축 또 투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박명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아무튼 염경엽 감독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 잘 돌려쓰면서 체력 관리도 잘하면서 사실 뭐 그 전에 전임 유중일 감독은 쓰는 선수만 쓴다.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선수는 지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염경엽 감독이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전임 감독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잘 머리에 담아두고, 집어넣으면서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잘 관리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스노우볼님 악겜 대비 준비 잘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제도 필승조 안 나왔어요. 주전들 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기에서는 반드시 또 이제 주전 선수 빼주고 체력 안배 좀 해주고 이럴 때 또 이제 뎁스, 이 LG의 또 뎁스가 빛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LG가 사실 마지막으로 60승에 선착했을 때가 지난 2013년인데요. 다만 당시 LG가 60승에 선착했지만 2위로 또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좀 달랐는데 당시에는 삼성이 58승 39패이므로 승률상으로는 또 삼성이 1위였던 거 좀 차이는 있습니다. 2위로 정규 시즌 마쳤고 두산에서 플레이오프에 패배하면서 한국 시리즈에는 진출하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 LG를 좀 살펴봤을 때 과거의 LG 그리고 이제 올 시즌 LG 가장 좀 달라진 부분 어느 점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대체 전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신민재 선수 지금 이제 댓글창에 채팅창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골글 가자. 사실 신민재 선수는 완전 뭐 반쪽 선수였죠. 네. 대주자 전문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내야수 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외야수하고 그랬었는데 신민재를 누가 주전 이루수로 올 시즌 나설 거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칠 거다.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LG MVP의 올 시즌 따진다면 전 신민재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신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박명근 선수, 뭐 유영찬 선수 사실은 LG가 불펜이 좋다 그래도 좀 너무 쓰는 선수들만 쓰고 어떤 특정 선수들에게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풀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두 명의 선수 심지어 뭐 고우석 선수가 중간에 빠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 자리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 네, 그렇습니다. 함덕주 선수도 확실히 올해 살아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LG는 올 시즌 뭐 시즌 후반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이 뎁스가 넓어진 점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채팅창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 주시냐면 그동안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동안 이제 LG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더 있겠습니다. 뭐냐면 이루수, 그리고 이제 외국인 타자 하나가 이제 토종 선발진인데 결국에는 이루수의 신민재 선수 자리 잡았죠.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일단 오스틴 딘이 오면서 그게 굉장히 크죠. 네, 일단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들어왔다는 거. 사실 홈런 타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라모스였죠 이전에. 라모스 이후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종 선발진 같은 경우도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메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올 시즌 LG는 예전의 LG와 이런 부분 약점이 완전히 보완이 됐다라는 점에 또 크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랬을 때 현재 2위인 SSG와 6경기 차이 유지하고 있고요. 2013년과는 달리 1위 독주하고 있습니다. 팀 타율, 평균 득점, 뭐 평균 자책점 주요 지표에서 모두 LG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LG 우승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같으면은 영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간절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LG가 어쨌든 우승에 대한 목표 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G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SSG는 이제 지난해 한번 우승을 해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2년 연속 우승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왕조 시대를 열었던 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반면에서 일단은 동기부여는 LG가 확실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도 LG가 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다면은 저는 한국 시리즈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제되는 조건이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가을 야구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LG 팬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시리즈 먼저 직행하지 못하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켈리가 불안하다, 뭐 누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한국 시리즈 일을 하면은 한 3주 정도의 그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체력도 회복하고 맞아요. 어떤 잘못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상대에 맞춰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그 3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리즈 그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뭐 가을 야구 SK 가서는 이제 가을 야구를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때 3주 쉬고 돌아오면은 시즌 막판 때 만났었던 투수 구위가 아니래요. 그럼요. 네. 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쌩쌩한 폼을 이제 던지면 와 이거 다시 못 치겠는데 왜냐면 자기네들은 지친 채로 이제 이 포스트 시즌 일정을 해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상대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 같은 경우에는 푹 쉬다가 올라와서 빵 던지면 이거 3주 전에 만났었던 정규 시즌 막판에 만났었던 그 공이 아닌데 이래서 일단은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LG가 또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 시리즈 직행을 반드시 이 티켓을 좀 따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 이 진짜 우승 적기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채팅창에서 불안한 마음도 여전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불안해요 저거 불안해요 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한번 우승을 해야 돼. 우승을 해야지만 이 불안감이 조금 가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아무래도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불안감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선발진이겠죠. 네. 그러니까 WAR을 살펴보니까 선발 WAR은 LG가 9위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물론 최원태 확실히 선수가 약점이에요. 네, 네. 가세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기 전까지는 불안 요소로 남아 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LG 트윈스의 또 우승 도전 과연 올 시즌 어떻게 끝날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또 소개를 하면서 잠시 또 이제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 와우 1000분 넘게 1230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지금 143개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꾹꾹꾹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태리님 KT 2위 가능성 있나요? 이정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후반기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3게임밖에 차이 안 나네. 그렇습니다. 지금 KT가 오히려 이 현장에서는 야 KT가 2등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네네. SSG가 확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꾸준히 승리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은 뭔가 SSG가 사실은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KT에게 잡히는 건 아니야 이런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SSG와 KT 마침 또 통신사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두 팀이 벌이는 2위 싸움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통신사 라이벌 이제 SK 시절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SSG니까 통신사 아니죠. 그렇네요. 네, SK 시절과 또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네, 근데 이제 세라피모님께서는 이제 염경엽 감독 리스크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2019년 SSG 감독 누구였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위에도 한국 시리즈 앞두고 우승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4시간 미팅 이런 것만 이제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사실은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야 이게 통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안 통하는 건데 약간 감독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초반에도 뭐 뛰느냐고 작전냐고 아직도 뭐 벤치에서 뭐 이거 하시고 뭐 이거 하시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못된 거를 본인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잘못은 또 다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수정을 해요. 본인이 수정을 하고 많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좀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염경엽 감독이 올 시즌 LG를 맡으면서 많이 좀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 좀 수정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LG가 그래도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염경엽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그 발판 삼아서 잘할 수 있다. 또 해설위원 하면서 아마 좀 시각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물론 한 시즌 정도 해설위원을 했지만은 해설위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멀리서 야구를 보고 전체적으로 야구를 보면서 염경엽 감독이 뭔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LG 감독을 맡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티나님이 그 4시간 미팅은 딱 한 번이라고 억울했을 이거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이게 한 번도 너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4시간 미팅만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SSG가 너무 선수들 전체 다
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었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뭔가 악수를 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좀 SSG 전체가 좀 문제가 있었죠. 아 그래요. 피드백 받고 수정하는 게 또 염 감독의 장점이죠. 라인 하이트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아직까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모름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될지는 스노우볼님 말씀하셨는데 정규 시즌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플레이오프 만약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한다고 한다면 최대 7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과연 염경엽 감독이 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 조급한 모습을 과연 안 보여줄 수 있을지 감독이 뭔가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은 이제 끝까지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정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도 기자님이 브런치라고 하셔서 기자분들이랑 밥 먹고 오는 건가 했는데 야구 베이스볼 런치였네요.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저희 저 본진에서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제가 또 KBO도 이렇게 또 아침 오전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를 쓰는 거는 감독이죠. 그만큼 또 감독이 중요하다. 구진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전히 뭐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잘하는 선수, 좋은 선수를 알아보고 기용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저희 PPL 기다리고 있다. 소문 좀 내주세요. 스노우볼님께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LG 주제 또 다루니까 또 LG PPL도 기다린다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의 PPL은 역시 오진이 그리고 이제 단백질러 저희 또 영원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송재영님 얘기를 하셨는데 두산 베어스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지금 5위 잘 지키고 있고 NC 4위 NC와도 지금 한 경기 차이로 쫓아가고는 있는데 사실 뜨거웠었던 후반기 시작했을 때 뭐 혹은 8월달 요때에 비하면은 다소 조금 7월이죠. 다소 네, 조금 7월이죠. 네, 7월에 11승 5패로 승률 1위였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조금 추락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8월에 다시 물론 지금 이제 승률이 5할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고 이승엽 감독의 리더십이 충분히 선수들을 설득시키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9월, 10월, 뭐 8월도 아직 뭐 절반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두산도 충분히 이 순위 싸움에서 큰 핵폭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두산도 확실히 페이스가 꺾인 느낌이다. 세라피모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시 이제 양의지 선수의 공백이 그렇죠, 안 느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152억 뭐 금액뿐만 아니라 양의지 선수가 팀 선수단에 또 끼치는 영향력, 뭐 경기 내적으로 뭐 퍼포먼스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봤을 때. 핵심 선수가 사실 이제 몇 인분을 해주는 선수입니까 양의지 선수가. 그렇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빠졌다는 건 좀 아쉬운데 좀 복귀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네. 일단 조금 뭐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옆구리 통증 때문에 지금 잠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양의지 선수 그리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만간 뭐 8월 안에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양의지 선수가 돌아온다면은 뭐 두산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역시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했는데 점점 이제 좀 굳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LG가 지금 단독 선두를 달려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요 두산이 차지하고 있는 5위 한 자리를 두고 기아, 롯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 이제 7경기 차부터 사실 조금 힘들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노력한다. 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시즌을 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포기하고 뭐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지금 사실 지금 97경기밖에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뭐 몇 달, 2달간의 이제 결과로 또 이제 순위가 달라질 수는 뭐 역시 지난번처럼 뭐 진짜 무슨 구단 최다 연승, 뭐 9연승, 10연승 이렇게 한다면은 또 하나도 모르죠. 롯데.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롯데. 왜 웃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롯데 지난주에 2연속 위닝 시리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롯데 그럼 잘했습니다 하면 되지 왜 그냥 씨하면 웃으시는 건데요. 롯데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롯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롯데 못하면 채팅창에 와가지고 이게 화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롯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롯데 딱 두 글자밖에 얘기 안 했는데 웃으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롯데가 좋은 게 지금 윌커슨이죠. 새로운 윌커슨 그리고 반즈 윌커슨이 지금 그래도 확실하게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박세용 선수 잠깐 말을 잘못했던 거는 박세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요. 최근에. 네, 박세웅만 뒷받침이 되면은 롯데 충분히 5강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토종 선수들이 좀 뒷받침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지금 반지하고 윌커슨이 후반기에 지금 완전하게 에이스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 팬들 좀 희망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이 토종 투수들이 좀 힘을 내줘야죠. 힘을 내줘야 돼. 한현희 뭐 이런 선수들, 박세웅 뭐 대체로 나왔던 뭐 이인복 이런 선수도 사실 작년에 잘 던졌는데 올해는 아직 제 모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나균환 선수도 최근에 조금 안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박세웅, 나균환 이 두 선수가 아시안 게임 빠져버리면 요 그 빈자리를 또 어떤 선수들이 채워줄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인 점은 최근에 좀 타선이 살아났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최악에서는 벗어난 느낌이 있고 원투펀치가 버티기 때문에 롯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반지하고 윌커슨이 일단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선발 투수 한 명 정도만 더 나온다면은 네. 그리고 불펜에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만 안 나온다면은 롯데가 후반기에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동의야 잘하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동희 선수가 2군 내려가가지고 2경기 연속 홈런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2군은 좁은데 1군에서 왜 못할까? 이거는 저는 멘탈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가지고 있는 이미 재능, 능력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의지 문제예요. 마인드 문제, 멘탈 문제고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뭐 다 알죠. 얼마나 잘할 때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 제2의 이대호라고도 불렸고 좀 이대호 선수 좀 최강야구에서 4연 타석 홈런을 치는데 제2의 이대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군에서 이대호 선수 복귀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진짜 답답합니다. 어쨌든 한동희 선수도 살아나야지만 롯데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 앞서서 이제 좋아요 한 번 더 독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5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 255개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 브런치 또 유튜브 메인에 또 노출될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고개 숙여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또 고개를 숙여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보다 흥미로운 꼴찌 경쟁. 뭐가 흥미로워? 꼴찌 경쟁이 뭐가 흥미로워요? 아니야, 작가님. 그래도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팀은 특히. 뭐가 사활이 한 팀만 사활이 걸려있죠. 한 팀은 지금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키움과 삼성 올 시즌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 시즌 2000 몇 년이었죠? 2021년인가? 그때 한 시즌을 제외하면 이제 암흑기에 좀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부진이 굉장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팀이기 때문인데 우승을 목표로 했던 팀이죠. 그렇죠. 시즌을 준비했죠, 그렇게. 올 시즌에 만약에 이제 꼴찌를 한다면 두 팀 모두 구단 역사에서 흔치 않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창단 첫 꼴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양팀 어제 경기 LG에게 수입 허용하면서 최근 4연패 늪에 빠졌고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SSG 김광현 선수 후투에 막혀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죠. 좀 최근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두 팀이 모두 좀 좋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은 오히려 또 삼성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타선이 살아났다라는 점.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재원 선수가 SSG전 수비 도중에 지금 어깨가 빠져가지고 어깨 탈골이 돼가지고 사실 삼성 팬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네, 있죠. 네. 오늘 이제 삼성 지정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뭐 상태가 어떤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단에서 지금 이제 아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별 탈 없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습관성 탈골이라고 들었다. 나초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꼴찌는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제발 키움 분전 좀 해주세요. 사실 진짜 저는 팬 반응이 거의 뭐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9등이나 10등이나 똑같다. 10등 해가지고 좋은 선수 뽑는 게 낫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로라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꼴찌라는 불명예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라면 남은 일정이 또 있는데 또 설렁설렁 하면서 꼴찌하자 이렇게 경기 임하는 선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움 선수들 열심히 합니다. 젊은 선수들 열심히 하고 뭐 팀의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 어린 선수들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2의 뭐 김하성, 제2의 뭐 이렇게 이정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다 우리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근데 이제 워낙 부상 선수들이 많고 최근에 또 이지영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LG 경기에서는 김동규, 김동원 19살 배터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키움의 약점이기도 하죠. 이게 부상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뎁스가 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좀 키움의 약점이기는 하고 그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글쎄 좀 키움의 팀 분위기가 좀 올해는 달랐던 부분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키움은 원래 젊은 선수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는 팀이거든요. 알아서 으쌰으쌰하는 네. 팀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좀 베테랑들이 많이 왔었죠. 아하. 베테랑들이 많이 오면서 조금 이제 이 라커룸이나 그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예전과 같지는 이렇게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만 좀 다른 분위기였던 건 틀림이 없고 게다가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 베테랑들이 하나같이 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팀에 가라앉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있고 베테랑들은 어쨌든 내가 안 좋으면은 그걸 티를 많이 내요. 아. 그게 팀 분위기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이 미친다는 네, 거. 네, 아, 네. 그래. 결국에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또 이 FA까지도 영입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이제 뭐 지금 얘기해 주시는 채팅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용종 선수도 얘기 많이 해 주셨고 뭐 원종현 선수 같은 경우도 또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제 몫을 다 해주지 못한 것과 또 별개로 이게 성적적인 측면 별개로 이제 팀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고참이니까 이 팀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참들이 와 있는데 또 어린 선수들이 뭐 다시 으쌰으쌰 예전 같은 분위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김혜성 선수도 사실은 고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수들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올해 키움의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키움은 팀 분위기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줄부상 측면 뭐 이정우 선수도 빠졌고 네네, 여러 그렇죠. 가지가 네, 그리고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어떤 부상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네. 삼성은 왜 그럴까요? 삼성은 왜 그래요? 삼성은 네. 삼성은 훈련도 열심히 하고 지금 어쨌든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구단 그 모기업에서 네. 올해 꼴찌면 안 된다. 그쵸? 저도 기사를 썼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 썼지만 꼴찌 그랜드슬램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과 7월만 놓고 보면 승률이 5할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삼성도 결국에는 베테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뭐 팀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잘해줘야 될 베테랑 선수 중에서 지금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는 사실 강민호 선수 외에는 또 잘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연봉을 또 한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고액 연봉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샐러리 캡 2위라는 거 결국에는 그 받는 선수들이 잘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타선에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 다 젊은 선수들 이 뭐 굴비즈로 또 불리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만 좀 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삼성은 싶어요.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2군에서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한때 삼성 2군이 노망주들의 집합소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군 선수들인데 30살 넘고 31살, 32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망주를 이렇게 불렸던 선수들이 계속 2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시절에 결국엔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이재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린 선수들을 이제 키워내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이재현 20살 유격수가 풀 출장이라니 백업도 없고 참 라라랜드님 참 이렇게 답답한 지금 현실 뎁스가 얕다라는 거죠. 근데 그죠?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거는 삼성이 아마 이번 비시즌에는 좀 많이 좀 통 크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FA 영입 말이에요. 네. 그동안 저는 삼성이 뭐 제일기획으로 바뀌고 나서 돈을 안 써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잘 한번 사야지 잘. 야구를 잘해보자는 의욕이 이제 내부에서 조금씩 싹이 트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잘 사야 됩니다. 네. 노시환 사줘서 노시환 선수 못 아이 사요, 그리고 당장. 자꾸 하나 팬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지금 10개 팬들 다 쓰는 채팅창에서 남의 팀 선수 이렇게 눈독 들이고 FA로 누구 영입해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 눈치 잘 보세요. 다른 하나 팬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요거 좀 경고 한번 드립니다. 네,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눈치 없이 계속 노시환 사달라고 얘기하더라고. 아직까지 한화 소속이라는 거 또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세라피모님이 얘기하신 게 가장 놀라운 사실 삼성 올 시즌 불펜 WAR 음수라서 단일 시즌 역대 최악의 불펜이랍니다. 그 유명한 파리 3미 불펜보다도 WAR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이게 참 진짜 예전에 왕조 시절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좀 안타깝죠. 네. 옛날에는 사실 삼성이 5회까지 선발 투수가 앞서고 있으면 뭐 정현욱, 권욱, 뭐 건혁, 안지만, 오승환
권호준 뭐 이런 선수들 다다다닥 나오면은 그냥 경기 끝난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누가 나오든 할만하다. 삼성 상대로는. 삼성 뭐 장필준, 최충현 뭐 이런 선수들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결국엔 폭발을 못했잖아요. 특히 최충현 선수는 뭐 개인적인 어떤 관리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좀 아쉬워요. 좋은 선수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드래프트 신인 지명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또 드물었다라는 것도 또 삼성의 암흑기를 또 길게 만든 또 원인이 아닐까 또 싶기는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팀이 최애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지금 삼성은 어쨌든 꼴찌는 안 된다. 이건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고요. 그렇죠. 키움은 좀 최근에 LG와 3연전도 그렇고 네. 좀 보니까 롯데와의 또 주중 3연전도 그렇고 보니까 좀 키움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키움 쪽을 보고 있어요. 키움이 최하위를 차지할 것이 또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또 팀 운영도 어찌 보면 반드시 우리가 꼴찌를 뭐 벗어나야 돼. 물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음 시즌도 감안하고 있는 경기 운영, 선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꼴찌는 절대 안 된다. 뭐 이제 내부 감사 썰도 뭐 들려오고 최하위 하면은 뭐 프런트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그 주문이 들어갔어요. 확실한 요구가 들어갔고 꼴찌만은 안 된다. 더 이상 회장님 이름 욕하게 하면 안 되고 꼴찌 그랜드슬램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근데 저 다시 한번 또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10등하면 안 바뀌고 10등하면 바뀌고 9등하면 안 바뀌어야 됩니까? 10등이나 9등이나 똑같이 엄청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꼴찌 탈출하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9등을 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와이드너를 데려왔다는 거는 꼴찌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 잠깐 빠진 수아레즈가 한 달 정도 공백기 그 부상 때문에 예상이 됐었는데 그 한 달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못 버틴다는 거잖아. 그 한 달도 못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면 그 기간에는 어린 선수들, 유망주 선수들 기회 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와이드너를 데려왔다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탈꼴찌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낙동거사님 꼴찌에서 단장을 쫓아내는 게 3팬들의 목표임.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꼴찌는 문제고 9등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9등 해도 바꿔야죠. 이게 언제까지 같이 갈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탈꼴찌 했다고 이대로 가는 거 답답하다가 아니라 탈꼴찌에도 바뀔 건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네. 도 기자님이 굉장히 강력하시네요. 내 가슴속에도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와이드너는 굉장히 잘 던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인닝을 먹어주는 거. 와, NC가 저 정도 선수를 버렸구나.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와이드너 선수가 사실 후반기 3경기 동안은 또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또 변화를 주는 거. 어쨌든 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잡은 것도.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NC가 이제 와이드너를 버리고 대신 데려오는 선수는 과연 얼마나 잘할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양팀 이 끝까지 시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팀이 또 과연 불명예죠. 이 불명예를 또 차지하게 될지 또 불명예를 피하는 팀은 어떤 팀이 또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승 11패네요. 지금 승률이 8푼 3리 최하위인데 진짜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야구 보시기 정말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키움도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또 선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어제 뭐 김동규 선수 못 던졌다고 하지만은 사실 뒤에 나온 투수들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일정 빡셉니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 만나고 주말에는 이제 기아 만나는데 키움은 기아 만나고 롯데 만납니다. 다 갈 길 바쁜 팀들이기 때문에 요 6연전에서 또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팀들은 키움과 만나면은 더 이제 이를 악물고. 이거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서 못 가져가면은 바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경기를 임하게 되면 LG가 최근에 키움 상대로 6승을 거뒀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승점 자판기가 아니라 승리 자판기가 아니라 그래도 고춧가루 한번 뿌려봐야죠. 시즌 막판에. 근데 조금 좋아질 거예요. 이제는 뭐 물론 그
그 이정우 선수 부상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팀 사기가 확 떨어진 부분도 있고 있지만은 또 네. 최원태 선수 나가면서 그런 부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자리 잡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은 이제 키움한테 잡히는 팀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즌 막판 때 이 고춧가루 괜히 또 이제 잘못 그럼요. 맞으면 순위 네. 싸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위권에 있는 머물러 있는 팀들도 뭔가 보여주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젊은 팀이 바람 타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또 소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댓글 또 마무리로 소화를 하면서 경기란다.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뭐 박은주님, 도기자님 옷이 KT 롤스터인가요? 롤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저께 멋지네요. 어저께 또 이제 그 패자조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행 중인데 예. 패자조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 가요. 대전 저도 이번 주말 대전 갑니다. 대전 가가지고 요즘은 근데 저 성심당이 리모델링 중이어가지고 네네네. 그 임시 그 가게라고 해야 되나? 아마 대전역에도 있어요. 대전역. 대전역에도 있죠, 맞죠? 네, 대전역에도 거기까지 있어요. 했나? 네, 그러니까 줄 엄청 많이 서가지고 샀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그런 유명한 거 먹으려면 줄 좀 서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재영님이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가을 못 가는데 한화가 키우면 고위 탱킹 막겠습니다. 하셨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지금 뭐 이렇게 신인 드래프트제가 이제 1차 지명 그 연고제가 빠지면서 전면 드래프트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꼴찌를 해도 괜찮다 이런 팀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이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장, 그럼요. 2라운드 2장, 3라운드 2장. 진짜 이제 육성에 이제부터는 정말 육성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키움이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금세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도 있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저 경기하는 걸로 압니다. 뭐 갤러리아도 있고 성심당 택배 주면 됩니까 하셨는데 되지 않나? 잘 몰라요. 성심당이 대화의 아, 주제가 치우시고 너무 귀엽더라고. 아, 치우시 쉬고 대전 와가지고 하시는데 아우. 노시환 선수 홈런 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가와이. 그 성향이 그러시군요. 아,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역시 아침부터 또 류현진 선수 또 승리 투수 된 그 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침을 사실 기자님께서도 일찍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 사실은 때문에. 저는 어제 뭐 손흥민, 유현진 선수 맞아, 계속 맞아. 보느라고 밤을 좀 새가지고 제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좀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시작이 기분이 좋으면 한 주가 또 기분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고 한 주 기분을 좋게 하는 건 무엇이냐? 류현진의 호투는 잠깐이지만 응원팀의 이 호성적은 일주일 내내 또 기분 좋게 하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또 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또 8.15도 있고 그러니까 광복절도 광복절도 있고, 네, 있고, 굉장히 네. 또 야구 보기 좋은 아, 맞다! 내일 쉰다! 여러분 내일 휴방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나올 뻔했네. 네, 광복절이에요. 네, 내일 광복절. 야구 보러 가시죠. 내일 뭐. 아, 좋습니다. 네. 내일 2시 경기 아닌가? 맞죠? 8월 15일. 맞죠? 아직은 5시 경기구나. 아직은 네, 5시 경기구나.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 브런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수요일 날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택배 배송 안 된대요. 아직도 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걸 가가지고 알게 직접 되네요. 네. 사와야 되겠네. 네, 하여튼 어쨌든 내일 5시 경기고요. 내일은 저희 브런치는 없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에 안치홍 위원님과 또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집 해야죠. 저희가 수요일 날에 화요일 있었던 얘기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저희 쉽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수요일 날에 또 다시 찾아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또 말이 잘못 나오네. 안 돼요. 수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